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요즘 주식 투자하기가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 정말 힘든 한 해였어요. 늘 말씀드렸던 대로 올 한 해는 엄청난 규모의 자금을 운영하는 연기금조차도 마이너스 30%다. 해외 쪽에 대해서 조금 상세가 됐었던 부분들조차도 최근에 미증시에 대한 급락 그리고 환율까지 원화가 강세가 되면서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한차손 이득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끝까지 호재를 내놓지 않는 시장으로 올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대주주 양도세 말씀드릴 때 수량은 어제 결정이 되고 내일 종가에 따라서 대주주에 판명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10억 미만으로 내려놓은 내 주식이 평가 금액이 올라가게 되면 오늘 내일 매도 쳐도 소용이 없거든요. 수량은 어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주식은 D+2일입니다. 오늘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장이고 대주주 양도세가 다행히 7인척은 이제 합산이 되지 않게 뉴스가 나왔는데 항상 연말 이벤트예요. 이번에는 3일밖에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까운 내 주식을 시장가에다 매도 때려버리고 3, 4일 동안에 3조 5천억 팔고 기관들은 세금이 없거든요. 어제 그제 다 산 거를 오늘 다 패대기 치고 있습니다. 너무나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양도세가 한 20억 정도만 나와줬더라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아까운 물량을 이렇게 집어던지진 않았을 거다 저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대주주 기준으로 해서 한 2, 30억 정도 대부분 예측을 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10억으로 나오면서 세금까지 낼 수는 없다. 전부 매도하고 다시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종목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내년에 마이너스나 본전에 매도하고 그 종목을 다시 사더라도 한 번 대주주는 내년에 세금을 냅니다. 수익을 많이 내게 되면. 희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마저도 우리가 굉장히 아쉽게 결정이 나면서,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1월, 6월, 9월 폭락 정도는 아니다.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또 일시적인 물량 부담, 오버행 이슈는 마무리가 되면 다시 수급으로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건 일시적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 신저가를 강하게 기록하는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반도체,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는 또 우리가 테슬라 쇼크가 오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주식이 전체적으로 폭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1월 26일 정도에 우리사주 매도가 있거든요. 거기 한번 심리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카카오나 다른 종목을 투자하셨던 분들은 그래도 반토막 나고 우리사주가 이랬는데 이것마저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상장되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지금 그 종목을 투자하시는 분들이 안 그래도 매도하고 있는데 테슬라까지 폭락을 하면서 전반적인 대장주인 LG 에너지 솔루션이 흔들리다 보니까 나머지 종목들도 전부 폭락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가치로 봤을 때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눈독 들이고 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1월 26일 이후에 오버행 이슈가 소화되는 과정에서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고, 또 한 80% 정도가 묶여있는 풀리지 않는 물량들이에요. 매도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이 1월, 6월, 9월 폭락에는 우리가 해결된 게 없었어요. 느닷없는 6월달에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폭등했던 부분들이 안정화되어 가고 있고, 환율 200원 내려왔어요. 지금 1270원대에 폭락한 상황에서 거래하고 있고, 1500원 목전에 있었죠. 그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뭐 달러 보유 고갈된다, 걱정된다, 그 부분 해소됐고, 원자재 가격 안정됐고, 이런 부분들, 물가 상승 속도, 소비자 물가가 꺾였고, 미국도 금리 인사 속도 조절한다고 했고, 중국은 리오프닝을 진행을 합니다. 아무래도 중국 쪽이 우리나라에 연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해결이 된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1년 내내 이렇게 계속 하락한 시장은 그간 한 20년 동안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있으면서 거기도 이제 최악을 지나가고 있죠. 지금 푸틴이라든지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도 휴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올해보단 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재건 관련주 계속 강조드렸던 최악에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천연가스도 최악에서 12월이 되면서 폭락을 했고, 항상 최악에서 돌아서는 것 같아요. 지금 두려우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반토막 안 나고 폭락 안 하면 다행입니다. 오늘도 줄줄이 신저가인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이 최고 저가인 종목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화장품주 최악이잖아요. 근데 화장품주 괜찮다고 계속 말씀드렸던 이유가 리오프닝도 마찬가지예요. 항공주, 여행주 계속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물류 관련주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운주도 최악이었었어요. 건설주도 최악이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PF 대출 때문에. 그 최악인 시점에서 화장품주가 이렇게 더블을 치는 종목이 나오죠. 아모레 퍼시픽을 필두로 최악의 시점에서 돌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기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다행히 우리나라는
경기 침체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체감적으로 부동산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자연스러운 거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돈을 많이 찍어냈기 때문에 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자산 가치는 떨어지게 돼 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빈부격차가 심한 상황에서 부동산 값이 한 2, 3년 만에 더블 친 지역이 너무 많죠. 결국은 제자리로 내려가는 과정이거든요. 거품이 있었던 곳은 거품이 꺼지는 거고, 우리나라 주식에 그럼 거품이 있느냐? 그것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최악은 맞는데 그 최악을 형성했던 악재들이 해결이 되고 있고 주가가 아직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해결이 되는 과정에서 지금 올라가는 섹터들 보면 최대 최악에서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악에서 돌아설 때가 주가도 바닥이고, 부동산도 올해 제일 많이 떨어졌습니다. 올해 디폴트 된 나라가 최고 많아요. 근데 결국은 달러 강세 때문이었거든요. 달러가 꺾인다고 계속 말씀드렸고 주구장창 말씀드렸어요. 1450 갔을 때도, 1400 넘어섰을 때 이제 1250, 70 왔다 갔다 하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원화가 너무 약세로 가게 되면 달러 보유가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부분 걱정을 하셨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소비자 물가 5%. 다행히 공공기관 쪽에서 우리나라는 공공기관 뭐 지하철이라든 가스요금 올리지 않았어요. 잘했습니다. 올 겨울에 안 할 것 같아요. 내년 1분기 이후에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 때문에 전 세계 선진국 중에 물가 상승률이 제일 낮아요, 우리나라가. 근데 정책적으로 증안펀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매도 금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쉽고, 막판에 금투세 논란에 대주주 양도세까지 하나같이 마지막에 호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초 체력이 꺾여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없이 조금씩 하락하는 이런 부분들, 작정을 하고 떨어지는 종목은 악재가 있는 거예요. 거래가 대량으로 터지면서 다 같이 집어던지는 거기 때문에. 그게 아닌 종목들은 지금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화장품주를 보고 하면 한 달 전에 갑자기 더블 됐네. 지금 한국전력 이런 종목 보세요. 채권도도 안 팔린다 그랬는데 어느덧 40%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점에서 주가는 움직이게 돼 있고, 지금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싸다.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2차 전지주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부분 때문에 차익 실현이 좀 나오는 거고, SK이노베이션 또 LNF 같은 경우는 5월달에 레드우드에 3천만 달러 380억 투자한다 그랬는데 북미 진출을 공식화했었는데, 레드우드는 테슬라 공동차업자거든요. 테슬라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고 투자가 좀 지연되는 거 아니냐, 오늘 급락이 나오죠. 머스크 같은 경우가 55조의 트위터를 인수했는데 자금 조달하기 위해서 테슬라 주식을 30조 가까이 매도했습니다. 이건 정말로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올해 70% 폭락을 했습니다, 테슬라가. 그래서 그런 악재가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 2차 전지는 그래도 좀 잘 버텼기 때문에, 이번 오버행 이슈 이후에 2차 전지도 1월 중순경을 기점으로 해서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 납폭과대주 위주로 실적이 되는 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생각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새 폭락 이야기 너무 많이 나와요. 경기 침체, 경제 성장은 되지 않고 물가만 올라가는, 또 스태그플레이션 걱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최악의 시점에서 주가들이 50% 급등하는 종목들, 더블 치는 종목들, 화장품에서도 5G 섹터에서도 속출하고 있죠. 그거를 생각해주면 우린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솔직히 힘이 나진 않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폭락을 외치는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항상 우리가 말씀드렸을 때 미국 폭락한다, 미국 나스닥 7천 간다, 만 간다, 얼마나 많이 얘기를 했어요. 비쌌기 때문이거든요. PBR 같은 경우도 5배가 넘어가요. 동학개미 운동 테슬라에서 했죠. 서학개미 운동 테슬라에서 했죠. 계속 테슬라 주식 사고 미국 주식 다 사고 전 세계 자금이 글로 들어갔는데, 미국이 금리를 급하게 올리고 채권 폭락하고 미국만 좋았어요. 그 다음 동남아 국가, 아시아 국가들 너무 힘들었잖아요. 또 중국이 셧다운 됐었고, 이제 그 부분도 해결이 됩니다. 그럼 대중국 쪽 무역 적자도 지금이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리오프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는 중국 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기는 최저점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을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제 LG전자 뉴스가 나왔지만 생활가전 쪽에서는 1위를 달성을 했어요. 전 세계에서. 업가전이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고객이 가전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구매 후에도 새로운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제품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게 업가전이에요. 그리고 우리 1월 5일날 뭐가 있죠? CES 23이 있습니다. 항상 1년마다 있죠. 여기서 박람회에서 이제 이런 여러가지 제품들을 선보인다고 했고, LG전자 정말 잘하고 있어요. 주가 너무 많이 떨어져 있어요. LG전자가 휴대폰 사업 할 때조차 가격보다도 아래에 있어요. 그 가격 아래에서 예전에 휴대폰 쪽에서 적자가 너무 많이 났던 부분들을 이젠 특허로 흑자로 바꾸면서 전장 쪽에 대한 수주 자체가 100조 가까이 되는, 그야말로 턴어라운드 탈바꿈. 애플카는 그야말로 양념이나 다름없습니다. 하게 되면 LG전자랑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LG전자를 집중을 좀 하면서
주가를 대형주 관련주 중에서. 그리고 삼성전자예요. 물론 반도체 수요 때문에 무더기 신저가가 미국에서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폭락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내년 뭐 메모리 업황 또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이 전쟁 여파로 인한 환율 여파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락으로 인한 가장 최악의 시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지금 바닥을 잡아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고, 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만 조금 요번 거래량없이 빠진 이후에 돌릴 때 코스피가 저 같은 경우는 2700에서 800까지는 꼭 반등을 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대폭락하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없고 좋은 기업들은 회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반등을 안 할 리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건설 섹터라든지 이쪽 섹터도 마찬가지거든요. 세계 최고예요. 건설, 조선, 해운, 자동차, 반도체 세계 1위 기업이 우리나라에 매우 많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이에요. 정책적으로 주식을 올라갈 수 있는 정책이 좀 나와준다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또 5% 물가, 여기 전기, 지하철 요금 인상도 내년 상반기 이후에 한다고 하니까 생활 물가 같은 경우나 뭐 농축산물, 석유류 가격이 안정되면은 환율도 안정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기대 인플레이션이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금 금리나 이런 금리도 최고점부터 내려오고 있죠. 채권도, 금리도 이제는 올라가는 속도 조절이 되겠죠. 금리. 그럼 채권 가격도 반등을 할 거예요. 그래서 회사채가 최근에 완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같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최악의 시점에서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서 최악의 시점에 우리 현재 있는 종목들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냐, 문제가 있으면 대폭락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일 신저가 가는데 그게 아니라면 회복하는 데는 또 빠르게 회복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겨울철이고 날씨도 너무 추웠어요. 최근에 미국은 난리가 났죠. 영하 40도 가고. 전 세계적으로 올해는 끝까지 좋은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 근원 물가라 그러죠. 소비자 물가 중에서도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하면서 회복 과정에 있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올랐었죠. 근원 물가가. 이 부분도 있습니다. 돈을 풀면서. 근데 앞으로 경기 하방 압력은 분명히 있어요. 최악이냐 아니냐의 싸움이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주거비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근원 물가 상승 속도도 이제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 무엇보다 중국이에요. 중국인들이 전 세계적으로 여행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와 해외발 입국자를 시설을 격리를 폐지하니까 항공주, 면세점 관련주, 화장품주,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팔지 말자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올라가는데 너무나 많이 떨어지고 올라가서 50% 오른 종목, 더블 친 종목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5분의 1까지 빠지고 뭐 반에 반토막 난 종목입니다. 그래서 자가격리가 이제 없어지니까 현재는 중국 규정이 해외발 입국자는 5일 정도 시설 격리를 하고 3일 정도 자가격리를 해서 8일 정도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지기 때문에 이 관련주는 우리가 충분히 호재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항공주부터 여행주,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주, 게임주, 또 5G죠. 5G는 전 세계적으로 투자가 확대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노와이어리스라든지 RFHIC, 서진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와이어블까지 뭐 컨텐츠 관련주 중에서는 CJ, CGV, 뭐 JIP, 엔터. CJ, CGV는 내년에 실적이 무조건 좋아질 기업입니다. 그래서 추세가 형성이 되고 있고 오늘도 잘 버티고 있어요. 오늘 코스피가 대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어제 오른 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화장품주, 항공주, 뭐 카지노주, 그리고 재건주는 우리가 항상 제가 뭐 보자 말씀드리면 1등주 대창난조, 현대 에버다임, 뭐 DY파워,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기업들. 만약에 휴전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종전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급등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휴전이 된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면서 뭐 쇼핑주, 그리고 제약바이오 업종은 1월달에 JP모건 컨퍼런스 관련주예요. 제약주는 네오이뮤텍 같은 기업들, 뭐 SK바이오팜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바이오주, 제약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감기약 관련주가 급등하고 그러니까 그런 테마주 제외하고 나서는 JP모건 컨퍼런스 관련주를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자동차주도 마찬가지예요. 현대차, 현대모비스 관련주 다 마찬가지니까 하나하나 지금부터는 종목을 빠르게 어떤 종목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또 지금 2차전지 폭락한 거 안에서 어떤 종목을 좀 봐야 되는지, 지금 우리가 섹터를 어디를 좀 집중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래도 기운 차리시고, 올해보다 더 힘들겠느냐, 1월보다 더 힘들겠느냐, 6월보다 더 힘들겠느냐, 9월보다 더 힘들겠느냐, 어차피 지금 막 샀다 팔았다 하는 단타뭐에서 잠깐 먹고 안 먹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다수 다른 종목들 다 폭락합니다. 그래서 그게 당연한 거다 생각을 해주시고, 오늘 하나하나 내년을
수익률 대비하는 관점에서 분석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지금 꼭 좀 부탁드리겠고 댓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댓글 하나하나 읽으면서 힘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파이팅하고 힘내려고 하는데 또 막 도와주는 정책들이 안 나오네요. 시장도 그렇고. 하지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은 제가 끝까지 여기서 당장 내일 오르고 안 오르고도 중요하지만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꼭 부탁드리겠고, 우리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매일 2시에 라이브를 진행을 하니까 2시 라이브 멤버십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신 있게 스타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파이팅 댓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종목들이 문제가 있는지 최근에 거의 2개 중에 하나는 신저가를 계속 기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배당락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배당락 상관없이 폭락 나온 게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추세상으로 계속 내려가는 종목인지, 또 화장품주라든지 여행주, 카지노주, 그리고 뭐 한국전력 같이 최저점을 찍고 내년에 전망은 안 좋지만 지금이 최악이라 그래서 대건주도 바닥에서 급등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최악인 시점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인지 그 부분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수는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169 그때처럼 폭락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올해보다는 낫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으로 또 1월 초에 약간 흔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또 미국 증시가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하지만 종목별로 살아날 수 있는 종목인지 체크하는 게 중요하고, 제가 방송에서 꾸준하게 이 부분 때문에 떨어졌지만 이 부분이 해소가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영상을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울해하지 마시고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많은 분들 멤버십 어디서 하는지 물어보시는데 여기 불사조 멤버십 카테고리가 있어요. 여기서 매일같이 라이브를 진행을 하고 있고 질문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멤버십 여기 가입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은 가입을 하시면은 항상 소통을 하면서 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폭락을 하나 매일같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가입해 보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종목들 빨리빨리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오프닝 굉장히 오늘 좀 길게 했거든요. 그래서 오프닝도 길게 했는데 한 번씩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수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주 신저가 종목들이 매우 많아요. 그리고 현재 나스닥 선물은 오늘 많이 빠진 상황은 아니에요. 그쵸? 많이 지금 현재 0.2% 올라 있는데 나스닥이 지금 만을 깨느냐 마느냐 하는 상황이에요. 오늘 개인들 같은 경우 또 1조 5천억 매수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일까요? 대주주도 양도세에 들어가는 개인 투자자만 피해를 보는 상황입니다. 또 3일 남겨놓고 나서 발표가 되는 바람에 세금까지 내야 되냐 하는 마음으로 더러워서 정리한 물량을 기관들이 어제 싹 사서 싹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관들은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울어진 운동장인데, 그나마 내년에 혹시 본전 오고 수익 나면 세금 낼까봐 팔고 다시 사는, 또 최근에 뭐 반절까지 떨어진 종목은 너무 많고, 뭐 3분의 1, 뭐 연기금이 뭐 30% 손실 보고 있는 상황이면 반토막이 엄청 많다는 거죠. 종목들이 3분의 1도 많고. 그러한 상황에서 내년에 혹시 수익으로 바뀌면 세금 낼까봐 정리하고 다시 사는 걸 뭐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개선해주고, 공매도 금지 개선해주고, 금지 좀 했으면 좋겠고, 증환펀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고, 오늘 우리나라만 대폭락을 했다. 코스닥, 코스피 기준으로 코스닥 보시면은 지금 이번 주에 고합 코스닥은, 코스피는 또 이번 주도 최저가예요. 그래서 충분히 이 코스피 월봉상으로 봤을 때 이런 음봉이 터졌다, 지난달에 오른 것만큼 떨어졌다 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20월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1월 초에 급등을 할 수도 있지만 1월 초에 강한 반등보다는 지금 미증시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제가 정말로 테슬라는 하지 말자고 말씀드렸는데 올해 70% 떨어졌거든요. 매일 폭락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보면은 지금 불안불안한 거예요. 전저점에서 얼쩡얼쩡. 근데 나스닥을 이제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큰일 난 게, 예전에는 환율 효과가 있어서 그나마 뭐 마이너스 40%가 20% 되고 이랬는데 지금 환율까지
굉장히 지금 강세죠. 우리나라 원화가 1268원. 고점 대비 200원 정도 빠졌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이거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환율 같은 경우는 문제가 없다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환율상으로 우리나라 증시가 훨씬 낫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 떨어지고 그렇다면 미국 달러 약세가 됐을 경우에 국내 증시가 훨씬 강할 수 있는 요소가 있고 국내 증시는 멀티플 하는데 PBR이 한 배밖에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싼 구간이다. 미국 증시보다 낫다. 미 증시가 폭락했을 때 우리나라가 버텼던 시절이 있어요. 전쟁이 나고 나서 바뀌었죠. 그러면서 아시아 국가들 파산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코로나 팬데믹도 끝나고 중국 리오프닝이 된다면 국내 증시, 아시아 증시가 훨씬 강할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미 증시가 조금 더 흔들리는 상황, 이 전저점으로 오고 있는 이 상황, 반도체 증시, 반도체는 위로 갔다 지금 내려오는 쌍바닥 라인 아직 깨지 않았거든요. 유럽 증시는 많이 빠지지도 않았어요. 일본 증시 최근에 떨어졌지만 우리나라 정도는 아니거든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대만 뭐라 할 거 없습니다. 대만은 매우 강해요. 우리나라보다. 홍콩 최근에 거의 날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테슬라가 폭락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은 종목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좀 중요하고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반도체 한파가 심해서 신저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기사를 보시면은 이 부분이 내년에 어떻게 될 거냐 CES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적 눈높이가 낮아졌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하이닉스는 제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는 제가 저점 매수라고 했지만 하이닉스 조금 불안하다 그랬거든요. 지금 하이닉스 한 달 전 위치가 지금 나스닥 위치하고 비슷하거든요. 하이닉스 한 달 전 위치가 이렇게 전저점을 자꾸 건들면서 삼성전자가 신저가를 가지 않는데 혼자서 신저가를 가는 이 상황 때문에 너무나 리포트를 안 좋게 때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하지만 지수가 반등을 할 때 하이닉스도 같이 반등을 해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매도를 못하신 분들은 매도 타이밍은 지났다고 보고 있어요. 반면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바닥에서 어느 정도로 지지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좀 보고 있어요. 배당락은 나왔지만.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올랐던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는 파동을 우리가 기다려준다면 충분히 7만원 선정까지는 목표를 해볼 수 있다. 배당이 삼성전자 배당도 계산해야 되거든요. 7만원 정도 가면 우리가 그동안 꾸준히 배당을 받았다고 한다면 7만 5천원 이상 간 거나 진배 없다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니까 가장 큰 매물대인 요 가격 7만원 선정까지 최악에서 벗어날 것이냐 이 부분은 중국 리오프닝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저는 보유하는 관점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기도 최근에 신저가 가는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은 삼성전기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LG 이노텍이죠. LG 이노텍. 여기는 사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가 모아가야 될 종목으로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적극적으로 베팅하기는 좀 애매해도 현대모비스는 적극적인 베팅 자리라고 보고 있어요. 자율주행 자리, 자율주행 관련주 중에. 이런 움직임이 나와줘야 돼요. 2년 내내 떨어졌죠. 그런데 파동을 그려가는 과정에서 중요 라인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현대모비스, 자동차주 안에서는 현대모비스 같은 기업들, 대형주 안에서는 그리고 MS 오토텍 이런 기업들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엄청 떨어져 있죠. 2년 내내 떨어졌는데 회사는 좋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MS 오토텍 그리고 DY 같은 기업도 실적이 좋은데 못 올랐거든요.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신저가 매일 갑니다. 종목들이. 실적 매우 좋아요. 시총도 싸고.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즐비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신저가를 막 가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LVMC 홀딩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LVMC 홀딩스는 오늘 보합 나왔지만 양도세 영향을 좀 받았고 유증을 해서 주인이 없는 회사가 유증이 악재가 될 경우에는 헬릭스미스 같은 흐름이 나옵니다. 반드시 나와요. 삼자배정이죠. 하종 때리고 시작하는 종목 아스트 이런 패턴이 나오게 돼 있어요. 급락 마이너스 20% 먹고 대량 거래 터집니다. LV는 그런 흐름이 아니에요. 여기는 둘 다 주인이 없는 회사죠. 심지어 게임주 안에서도 드래곤플라이 같은 종목들 여기도 주인이 없어요. 유상증자도 소용없습니다. 내년에 대박이 날 게 뭐가 있어야 되거든요. LV는 내년에 동남아 리오프닝 되고 현대차가 판매량이 베트남에서 라오스에서 매우 좋아지고 있고 라오스가 리오프닝이 정말 잘 되고 있거든요. 고속철도가 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분기 때 최대 매출을 찍었던 현대차, 기아차 매출이 라오스에서 앞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LV 4분기, 1분기가 성수기예요. 그리고 라오스에서 전기차
아이오닉 판매하기로 했고 베트남은 작년 대비 3배 가까이 성장하고 있어요. 베트남이 뜨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다른 종목하고 비슷한 흐름이라고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적극적인 뉴스가 나와서 충분히 이 윗단 넘어가서 성공적인 유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증 때린다 그러고 급락 나오고 하종 때리는 패턴 나오면은 보통은 이런 식이에요. 제가 보여드리면 드래곤플라이 같은 패턴 유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아예 돈도 없는 회사거든요. 자금이 별로 없고 주인이 없어요. 그러면 일단 보통 유증한다 그러면 급락 나오고 매일 떨어지는 거 이런 패턴. 이런 패턴이 보통 진행이 되고 여기서는 이제 유증 성공시키기 위해서 상한가 한 번씩 만든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게임주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게임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현재 봤을 때. 예를 들어서 게임주 안에서도 우리가 드래곤플라이도 있고 게임주 안에서 정말 괜찮은 거 하나 본다면 M게임 정도? 요게 살려져 있는 종목이에요. 적으면서 시청해주세요. 많으니까. M게임의 실적이 정말 좋아지는 게임주예요. M게임이. 부채도 없습니다. 여기는 M게임의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이고 눌림목인 구간이니까 여기 한 7,000원 선 정도 지지되고 위로 치고 올라간다면 요 게임주 안에서는 가장 중소형주 중에 괜찮다. M게임이. NC소프트는 횡보 좀 들어갈 것 같아요. 훨씬 낫죠. NC소프트 올라갈 땐 이렇게 현대모비스도 이런 흐름 기대하고 있고 올라갈 때는 50%가 금방이에요. 이런 흐름이. 그러니까 지금 리오프닝 주식이 왜 올라가는지 보면 되거든요. 뭐 제주항공이다. 왜 올라가겠어요? 유증하고 나서. 보면은 대한항공이다. 이츠한불, 코스맥스 다 마찬가지예요. 최저점에서 올라가는데 좋아진 거 아니야. 최악 지났다. 리오프닝 할 거야 하면 이렇게 바닥에서 80% 오릅니다. 아모레퍼시픽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 2년 반 동안 꼬라박다가 이제 올라갑니다. 리오프닝 한다고 해서. 이게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연동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화장품주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우드랩 이런 종목이에요. 끝도 없이 떨어진 종목입니다. 끝도 없이 떨어진 종목인데 앞으로 뭐 될 거야 하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코스피 지수가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전력 적자 엄청나고 채권 안 팔렸다고 그때 레고랜드 사태 때 어떻게 됐어요? 그때 저점 찍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다 털은 겁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부실 채권 이때 PF 대출 문제 있었다 하지만 그때 좀 지나갔다고 보고 있고 부동산도 내년에 좀 폭락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폭락했어요. 오히려 규제를 풀면은 어느 정도 반등도 이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동산 쪽도. 그래서 대우건설. 제가 말씀드린 종목 대형 건설사 중에 지금 올랐다가 그냥 떨어진 거거든요. 대우건설이. 대우건설은 지금 이 정도 수준인데 GS건설은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매일같이 이렇게 DLENC 매일같이 이러고 앉아 있어요. 이런 종목들도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 나오면 반등이 들어갈 종목들이거든요. 현대건설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삼성엔지니어링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중동 쪽에 대한 수혜를 볼 거라면 저는 삼성엔지니어링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대우건설하고 여기 수주도 잘 나오고 실적 좋습니다. 대우건설은 현금도 2조 있고. 그리고 이제 재건 관련주는 딱 3개 보세요. 대창단조 항상 21선도 와 있으니까 지지하는지 체크해 주시고 현대에버다임, DY파워 그리고 진성TC인데 진성TC 너무 많이 올랐다 내려오기 때문에 반등 나오면 여기서 또 매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대창단조가 가장 기관수급이 좋다. 요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대창단조가. 그래서 재건도 최악 시점에서 전쟁 중인데 올라가고 있죠. 대창단조는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고 천연가스 최근에 폭락해서 반토막 났습니다. 연말에 오른다고 한 거 다 아니에요. 유가도 폭락했고 반등 80불까지는 할 수가 있는 거죠. 유가도 CPI 꺾였고 그러니까 최악 시점은 지금이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그래서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도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화장품주 안에서는 항공주에서는 진에어 같은 기업이 저는 좋다고 보여져요. 눌림목 때 보실 거면은 하나투어하고 여행주는 하나투어.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지금 최저점 바닥에서 오르거든요. 토비스 같은 종목들. 근데 여기는 좋긴 좋은데 거래량이 많지 않은 단점이 있어요. 오히려 대원미디어가 컨텐츠주 중에 부채가 없는 기업이라서 그러니까 최근에도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한번 급등을 했었었죠. 4분의 1까지 떨어진 종목이에요. 이런 종목들이 슬슬 좀 자리 잡아 가는구나.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되죠. 흥국 F&B. 그쵸? 지금 다른 애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다른 애들 신저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움직임 괜찮고, 현대, 그리고 우리가 다른 종목은 몰라도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 중에는 CJ, CGV, 현대 그린푸드. 그린푸드 배당 나오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추세 괜찮아졌죠. 현대 그린푸드, CJ, CGV는 1000만, 1500만 관객을 목표로 이번에 올랐던 파동을 다시 못 올라갈 수 있는 파동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24,000원, 7,000원까지는 꼭 도달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기관들도 수익 보고 팔 수 있지. 22,000원 아래에서 전환사채 주식 전환하면 그건 채권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 27,000원의 기관들이 받으려고 했던 전환사채예요. 그래서 CJ, CGV 충분히 리오프닝 안에서 요 관련주 롯데쇼핑 요런 것들 지금 바닥에서 움직입니다. 최저점 바닥에서. 그래서 요런 것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 안에서는 스카이라이프도 컨텐츠 관련주예요. 오늘 배당이 좀 많이 나오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 5G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죄송합니다. 빠르게 하려다 보니까 좋아요 버튼, 구독 버튼,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노와이어리스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5G 중에 대장주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요걸 보세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바닥에서 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봐야 될 1순위. 그리고 와이어블입니다. 와이어블. 요 종목의 특징은 부채도 없어요. 이 종목도. 대량거래 2천만 주 나오게 된다면 요런 자리에 여기까지 내려온 종목 많죠. 여기서 요런 식으로 횡보 들어가다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런 5G 여기까지 보시고 뭐 KMW도 있고 많아요. 근데 여기는 부채가 또 많고 RFHS도 괜찮거든요. 근데 이노와이어리스가 와이어블을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실적이 좋아지고 5G는 투자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뭐 차트가 뭐 좋은 게 뭐 네오오토 같은 기업, 요런 기업들이 워낙 바닥에서 움직이거든요. 주식이. 실적도 괜찮고 뭐 이거 아니면은 뭐 네오오토 아니면은 좀 그러니까 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 그래도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게임주 안에서도 보면 서메이지 같은 기업들 이게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최근에. 자율주행 안에서도 우리는 최고 종목은 이제 현대모비스, 삼성전기 항상 눌림목, LG 이노텍 눌림목에서 보자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 말고는 예를 들어서 뭐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캠트로닉스가 어떻게 됐겠어요? 매일 신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유니테스트 같은 종목 매일 신저가예요. 캠시스 2차전지 매일 신저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많아요. 최근에. 그런데 우리 유니퀘스트가 최고 종목이라고 제가 분석을 해드린 이유가 여기가 자율주행 비상장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거 아니고도 실적 최고 좋은 기업이라서 요런 기업들을 모아가세요. 유니퀘스트. 한번 뜨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 보고 있어요. 지루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급락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자율주행 안에서도 보면 뭐 팅크웨어도 있고 뭐 많은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런 유니퀘스트 같은 기업들은 살아있다는 거죠. 하이비전도 살려져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퓨런티어가 상장을 하면서 제가 하이비전을 잘 말씀 안 드리는데 유니퀘스트로 집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 아까도 말씀드린 자동차 안에서는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하지만 현대차도 IRA 법안 때문에 그렇지만 동남아로 활력을 뚫고 있거든요. 15만원 아래에서는 이건 매도할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동차주가 현대, 위아도 그렇고 매일 떨어지거든요. 화신 매일 떨어지고. 하지만 자동차주는 제가 MS 오토텍 그리고 요거가 한번 시세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뭐 LV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시세를 낸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유일합니다. 국내 상장되어 있는 동남아 기업. 동남아에서 사업하는 현대차, 기아차를 사업하는 기업. 그리고 캄보디아 쪽까지 활로를 펼칠 거고 플랫폼 사업에 부채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걸 보셔야 돼요. 회사가 안정적인가 안 안정적인가. 그러니까 주인이 뚜렷하게 있죠. 딱 3개 봅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거예요. 당장 주가도 중요하지만 안 가지만 자 보시면 여기 대표이사가 50%를 가지고 있는 주인이 뚜렷한 회사이면서 그러면서 요번에 유증을 또 300만 주가 들어오고 여기 전환사채하고 이 2,500원 단가에 물려있는 게 5천만 주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300만 주가 또 들어오죠. 여기 대표이사부터 다 들어옵니다. 오경화 씨, 이창엽 씨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정도로 자본을 갖고 있느냐? 대다수 종목들이 아니거든요. 대다수 종목들은 이 정도로 자본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안정적으로 보는 거는 자본금이 2천억 이상 올려놨다는 거는 부채가 50%인데 42%까지 내려가고 지금 시설 투자 뭐 하는 기업들이 최근에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는 성공적인 유증을 하면서 그러니까 무증을 하게 되면 20% 0.4 주기 때문에 20% 가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전고점까지는 무리 없이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5,000원 정도는 원래 미얀마가 됐었으면 여기는 진즉 만원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 갔으면 이때 이미 7,000원 만원이었어요. 근데 미얀마의 현대차는 전부 다 LV랑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희망입니다. 하지만 베트남하고 라오스가 지금 워낙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캄보디아 쪽하고 그래서 그걸 보고 간다면 적극적으로 보세요. 전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기업이다. 불안한 기업이 아니다. 이 회사 주인이 가장 많이 주식을 산다라고 보시면 현대모비스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모비스도 그런 관점에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MS 오토텍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나 싸요? DY 같은 종목들도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고 LV는 2,700원 아래에서는 지금 이 대주주 양도세 영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가격에서 뭐 이 종목을 안 보면 언제 보겠어요? 결국은 웃을 수 있는 종목으로 제가 보고 있습니다. 회사 절대 불안한 거 1도 없는 기업이다. 이렇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가에 대해서 아직까지 강한 반등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시설 투자가 네이버를 통해서 보시면은 투자한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급락 나오고 회사 돈 있어도. 하지만 대한해운은 얼마나 지금 주가가 해운주 안에서도 안 떨어지고 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쵸? 페노션도 그렇고. HMM 현금만 12조예요. 오늘 배당 때문에 많이 떨어졌지만 이런 종목들 다 최저가에 있습니다. 이렇게 막상 종목들 한번 1000개를 한번 싹 스캔을 해보시면 신저가 종목이 수두룩해요. 최근에 올라가는 화장품 바짝 이것도 최근에 팔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거든요. 리오프닝 5G 쪽은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자리에 지쳐있고 최악이다 코스피 최악 폭락 이 관점이 지금 올라가는 과연 재건주 화장품주 뭐 엔터주 이런 종목들이 과연 뭐 건설 뭐 한국전력 한 달 전에 망한다고 했던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악은 지나갔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라든지 이 정도 버티는 거고 LG전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장 쪽의 수주가 100조입니다. 100조. 이보다 어떻게 더 잘하겠어요? 그래서 LG전자 쪽을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검증 끝났습니다. LG전자 업가전으로 글로벌 가고 CES 있잖아요. CES 1월 달에 거기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 5일이에요. 다양한 업가전을. 그래서 1월 달 이벤트가 CES가 있는 LG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LG전자 이런 기회가 어떻게 있을까? 어차피 여기서 팔면은 단타예요. 내가 LG전자를 이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격 아래는 코로나 때하고 휴대폰 사업 적자 났을 때도 이 가격 아래 오면 올랐어요. 휴대폰 사업 특허 때문에 가전 쪽은 세계 1위면서 전장 쪽까지 간다면 애플카 이슈 나온다면 애플카 되면 LG랑 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있고 LG 이노텍 지분을 갖고 있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당장은 LG전자가 훨씬 낫다고 보고 있고 집중적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12, 13만원까지 LG 에너지 솔루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테슬라 옆에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금 테슬라 쇼크 때문에 엔지, 엔솔, 2차전지 지금 급락 나오고 있는데 에코프로 BM, LNF 투자 지원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는 대표이사가 다 팔잖아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우리 심리적으로 보면은 주식으로 따지면은 유증을 했던 기업들 추가 상장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1월 26일 날 내가 반드시 판다. 30만원에 판 건 무조건 먹고 팔아야지. 무조건 먹고 팔아야지. 이 여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테슬라 여파보다도. 여기는 근데 잠겨있는 물량이 80%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집어던지는 물량이 있으면은 그때 모아간다면 다시 올라갈 종목으로 보고 있어요. LG 에너지 솔루션. 너무 많이 떨어졌죠. 회사의 가치 대비했을 때. 결국은 2차전지 안에서 물적 분할을 기가 막히게 했기 때문에 가장 돈이 많은 회사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1월 26일 전후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보되 반등을 하면서 자리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LNF가 투자가 지연이 되면서 지금 주가 빠지고 있거든요. 여기도 막 같이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같이 보시고 지금 적극적으로 물을 타고 이런다기보다는 조금 관망을 하자.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 다 일단 당장을 보기보다는 조금 한 1월 초중순까지는 넘기는 게 어떨까. 신규로 추가 매수하실 분들은. 그리고 보면은 최근에 신저가 가고 있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아요. 이 2차 전지에서도. 상신 EDP 같은 기업들도 여기서 저는 올 매도를 하자 그랬거든요. 여기 최고점에서. 요런 기업들 좋은데 좀 여기서 내려오게 되면은 자리 잡을 경우 요런 기업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2차 전지나 이 반도체에서는 삼성전자는 신저가를 안 갔기 때문에 삼성전자 신저가를 안 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는 모아가는 게 맞고 SK 하이닉스는 신저가를 계속 가고 있지만 거래량 없이 계속 빠지니까 추가적으로 밀리면 거기서 반등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여기서부터는 관망이나 신규 매수 타이밍을 보는 거지 같이 집어던지는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 기사를 보시면은 어쨌든 올해 그 전기료 같은 경우가 상당폭 인상 내년 1분기 이후에 올린다고 해요. 이거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다 올려서 뭐 물가 지표가 뭐 12, 13%씩 올랐단 말이에요. 여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나라는 내년에 이제 미국 금리도 꺾이고 환율도 안정됐을 때 좀 올리나 보다. 근데 소액계층을 취약계층은 안 올리는 수준을 해준다고 해요. 우리나라 하나도 안 올렸거든요.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자산 가격이. 그 부분들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꺾이는 부분을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고, 그래서 테슬라 여파 때문에 약간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게 지나가면은 종목들이 반등하는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또 오늘 배당락 때문에 종목들 다 패대기 치고 증권주가 삼성증권은 배당락이에요. 예전에 이제 배당락 나왔을 때는 고점에서 나왔거든요. 유상증자도 고점에서 한번 내려오는 거예요. 유상증자도 예를 들어서 뭐 HLB다. 제가 유상증자 상장될 때까지는 관망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유증 때리면 이제 내려오면서 유증 가격은 25,000원이에요. 여기도. 그런데 삼성증권도 이때 배당하는 거하고 지금 배당하고 틀려요. 요번 8% 배당은 8% 배당을 2번 받아서 16%는 이제 수익률 계산한테 더해야 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좀 3만원, 32,000원 자리 잡으면서 다시 위로 가지 않을까, 증권주는. 왜냐하면 키움증권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이해되셨죠? 오늘 배당 때문에 그래요. 유진투자증권도 최근에 자사주 엄청 많이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배당락이 있는 만큼 빠지고 자리 잡고, 그래서 지금 연초까지 살짝 흔들릴 수는 있지만 다시 치고 올라가서 이번에 올렸던 것만큼 올라간다면 반등 증권주 나온다고 봐요. 하나투자증권. 그러니까 여기는 배당락 있죠, 요것도. 하지만 여기는 코인 시장 한번 자리 잡으면은 이런 종목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배당 여기 또 받는 거예요, 여기도. 하나투자 이렇게 많이 떨어지고 안 올랐습니다. 신저가는 아니죠. 또 한국토지신탁. 여기도 배당을 7% 주는 회사예요. 배당 7%. 그러니까 배당 많이 주는 게 특히 많이 떨어졌는데 신저가를 강하게 가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는 자리 잡고 올라오는데 KT 같은 기업들이 좀 뭔가 위에서 배당락이 좀 세게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으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이 오히려 약간 작년 삼성증권 느낌이 좀 있어서 고점에서 금호석유도 작년에 배당락 터졌을 때가 매우 컸거든요. 그래서 요번에는 좀 바닥에서 배당을 좀 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어쨌든 토지신탁 이런 기업들은 배당락이 많이 들어오는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7%는 계산을 하고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오프닝 주식들이 올라가고 5G가 올라가면서 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다 최악의 시점에서 올라가는 거다. 테슬라 쇼크 때문에 지금 2차 전지주가 삼성 SDI도 아직까지는 좀 많이 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같이 연동해서 본다면 여기서 고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요 밑에 내려오면 또 매수 잔량 쌓일 수 있으니까 조금 지금까지 매도 못했으면 좀 과감하게 때리기는 애매합니다. 2차 전지 관련 주식 같은 경우는. 전기차 관련 주식은 또 뜰 수 있다고 하니까 당분간 이제 리오프닝 주식 보면서 낙폭과대 종목들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화장품주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다 했습니다. 좀 영상이 길죠? 오프닝도 길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많고 해서 오늘 좀 자세하게 해드렸고, 꼭 그냥 가지 마시고 지금 댓글, 파이팅 댓글, 힘들 때 힘이 되고 도망치지 않고, 내가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 같은 경우 다 이유가 있고 자신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기다린다.
연기금도 이렇게 손실로 1년 내내 꼬라박았습니다. 전쟁까지 터지고. 이 과정에서 다 같이 힘든 시장이에요. 극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독, 좋아요, 엄지 부탁드리면서 자, 멤버십 가입 꼭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하루 4,000원입니다. 절대 아깝지 않게끔 제가 해드릴 테니까 꼭 한번 한 달이라도 가입해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정말 많으셨어요. 긴 영상 보느라 힘드셨을 텐데 또 하나하나 또 안 해드리면은 또 내 거는 왜 안 해주냐 이러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자세하게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